여러분도 뭔가를 좀 잘하고 싶다면 좀 생뚱맞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운동하고 책 읽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의 기본을 알려주는 책 제목이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네,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가바사와 시오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으시고 유튜브도 자주 하시고 뭐 블로그 포스팅도 자주 하시고 하여튼 되게 활발하게 인풋과 아웃풋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책을 18권 썼다고 하셨나? 하여튼 책도 되게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인풋도 엄청나게 많고 아웃풋도, 그러니까 책 쓰기나 유튜브 발행이나 주로 이렇게 페이스북 뭐 이런 것, SNS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풋과 아웃풋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좀 혹하지 않나요?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책 읽고 안 잊어버릴까? 저도 건망증이 되게 심한 편이라 저 이거는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좀 재수없기도 해요. 그쵸? 또 정신과 의사라고 하니까 아 너는 똑똑해서 이거 읽어서 외우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런 건 다행히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어저께, 저는 나름의 휴일이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유튜브 한 편만 촬영하는 거 외에는 그 다른 스케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하나 찍고 뭐 애들 데리고 병원 갔다 왔었고, 그리고 오늘은 휴일이니까 책을 읽어야겠다. 오늘은 책을 3권 읽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3권을 읽지 못했고 2권만 읽었어요. 한 권은 아쉽게 밀리의 서재에 없어가지고 한 권은 이 종이책으로 읽었고 또 한 권은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습니다. 휴독을 읽고 싶었는데 휴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한다는 것, 이렇게 2권을 읽었어요. 이거는 오늘은 뭐 이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미가 2개예요. 독서하고 운동하고, 크게 보면 취미가 2개거든요. 근데 독서와 운동 말고 무슨 취미가 더 있을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또 하나 취미를 뭐 예를 들면 저는 유튜브가 뭐 일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뭐 취미인 것 같아요. 유튜브 보는 것보다 유튜브 촬영하는 거, 저는 주로 이렇게 아웃풋으로 유튜브를 많이 쓰니까 이게 취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뭐 글쓰기, 주로 이렇게 블로그에 많이 쓰는데 제가 글쓰기 하는 데만 살짝 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글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이는 글은 블로그에 주로 쓰죠. 지금 뭐 1000개 넘는 글을 썼잖아요. 이게 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밴드 가면 이건 저 혼자 있는 밴드입니다. 저 혼자 있는 밴드에도 뭐 이렇게 각종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좀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가족이 있는 밴드 여기에도 진짜 이거 거의 99% 제가 다 씁니다. 와이프는 잘 안 써요. 애들이랑 운동하는 거, 뭐 여행 갔다 온 거, 뭐 여행 간 거, 밥 먹는 거, 뭐 와이프랑 데이트한 거, 그런 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쭉 다 올리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죠. 이걸 거의 맨날 쓰고 있습니다. 이거 뭐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지만 와이프 가끔 보고. 그리고 저 혼자만의 카페가 또 있습니다. 유랑의 새벽 5시 클럽이라고. 이건 뭐 저 혼자 쓰는 카페인데 무려 게시글이 1644개입니다. 댓글도 엄청 많아요. 게시글이 한 1600개, 내가 쓴 댓글이 한 1600개. 엄청나죠? 그러니까 저는 강의 하나를 해야 된다 하면은 글 하나를 쓰고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달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강의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든 강의안만, PPT 강의안만 보셔도 여기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이게 다 PPT입니다. 전부 다 PPT예요. 뭐 173 강의 한 거, 뭐 여기 있죠. 뭐 이 죽이놈의 경제위기. 하여튼 뭐 이 엄청난 양의 PPT를 뭐 계속 생산해내고 있어요. 아웃풋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고 저는 저와의 카톡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 혼자 이렇게 스크랩하고 이렇게 글 쓰고 이거를 뭐 그냥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진짜 많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저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면 저는 아웃풋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분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인풋을 하거나 아니면은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시킨 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요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아웃풋입니다. 제가 하는 인풋은 아웃풋을 하기 위한 소스에 불과해요.
소스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가공을 해서 아웃풋을 내니까 제가 하는 활동들은 대부분 이런 활동입니다. 이게 효율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독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책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게 다 독서니까 영상도 물론 보긴 보지만 독서를 진짜 상당히 많이 해요. 글 읽는 거, 뭐 뉴스도 많이 보고 다른 분들 포스팅한 것들도 많이 읽어보고 그런 것들이 제 창작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내가 하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핵심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짜투리 시간에 책 읽는 거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웃풋하기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짜투리 시간에 책 읽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에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뭐 지금도 적게 읽는 편은 아니지만 이때는 1년에 한 100권 이상은 매년 읽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이때는 거의 지하철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제가 20대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지하철을 아예 안 타고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탈까 말까 하고 스마트폰이 늘 있다는 거, 스마트폰은 제 시간을 좀 많이 좀먹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약속 시간에 그 대부분 뭐 조금 일찍 가거든요. 약속에 좀 일찍 가서 책을 읽었어요. 대부분 독서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같은 데 가면은 여기에서도 책을 한 권 가져가서 예비군 하는 짜투리 시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교육하면 그땐 내내 책 보고 예비군 훈련을 제가 동원 훈련 빼고 대학 다닐 때 한 4년 정도 가잖아요. 그죠? 예비군 훈련을 대학생들은 이렇게 가가지고 하루만 받잖아요. 이 4년 동안 책을 꼭 한 권씩은 꼭 읽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예비군 훈련이 있기 전에 무슨 책을 이번엔 읽을까를 미리 조사를 해놓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럼 바지에 건빵 주머니에다가 이 책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훈련 받고 있을 때 대기하잖아요. 대기 중에 이렇게 책을 읽었어요. 물론 교관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책 읽는 거 갖다가 뭐라고 안 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그래서 안전하게 책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 일찍 가서도 보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지하철 타면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지하철 보고 특히나 저는 과외할 때 7호선 타고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7호선 논현역에서 타가지고 과외 학생이 그때 중계동 살았어요. 이것만 해도 한 3, 40분 걸리거든요. 갈 때 40분, 올 때 40분 이렇게 과외하러 오며 가면서 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습니다. 이때 대부분 이게 경제 경영서, 자기계발서 이런 걸 많이 읽었었거든요. 덕분에 제가 독서량이 많아서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지하철도 잘 안 타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의 서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자책이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도 있긴 한데 책을 안 읽을 때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밀리의 서재 들어가야지 하다가 카톡을 잠깐 열게 되면 카톡 답장하고 막 이렇게 글 읽고 막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그냥 없애버릴까? 이 고민을 제가 한 달 전부터 좀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없애면 훨씬 생각할 시간과 책 읽을 시간이 늘어날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좀 단점이 저는 모든 메모를 지금은 폰에다가 하고 있어요. 스케줄 관리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폰이 없으면 스케줄 관리와 앞으로 메모할 때 좀 많이 불편할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스마트폰에 메모를 하면 이게 다 남잖아요, 기록이. 근데 메모지 하면은 찾기도 힘들고 이게 좀 안 가지고 다닐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좀 되게 불편하거든요. 좀 좋은 방법이 좀 없을까? 그러니까 스케줄 관리와 메모 관리만 잘 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거부감이 없거든요. 요 두 가지만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요 구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책의 11쪽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웃풋과 틈새 시간, 이게 좀 제일 중요하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독서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책을 많이 읽고 인터넷에 많은 문장을 쓴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일단 대부분 책을 많이 읽는 거 이거는 그래도 배우신 분들이니까 이건 잘하는데 이거를 좀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내 글을 쓰는 거.
그리고 반드시 인터넷에 써야 됩니다. 읽는 사람이 있을 때 쓰는 글과 읽는 사람이 없을 때 쓰는 글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건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이잖아요. 인터넷에 쓴 글이죠. 그러면 보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게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까 저 혼자 카페나 밴드에 쓴 거는 거의 메모 형식이죠. 메모와 문장은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쓰기 실력을 늘리고 싶으면 인터넷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모든 면에서 실력이 늡니다. 더불어 이게 브랜딩도 같이 되니까 이것도 장점이죠. 브랜딩이 되고 글쓰기 실력을 늘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여기 46쪽에 이거는 진짜 완전 100% 공감하는데 이거 뭐 제가 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답이 뭔 것 같으세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 이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존 버니어님 역시 대박입니다. 운동과 책 읽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정답을 맞추시죠? 네.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네. 운동하시는데 라는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온대요. 독서와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운동이 뇌를 젊어지게 한다. 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IQ 수치는 읽은 책의 권수와 정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초반에 취미가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운동하고 글쓰기하고 이렇게 두 개가 제 취미라 그랬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 취미 두 개가 세 개를 말하자면 유튜브 촬영, 네, 이렇게 세 개가 뇌를 단련하기에 좋은 방법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카바사와 시오님, 네, 이분 정신과 의사신데 이분도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똑똑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점점 똑똑해졌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냥 뭐 평범했던 수준인 것 같거든요. 뭐 IQ 117 정도?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이 정도면 평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운동을 많이 하고 독서를 많이 하고 글쓰기를 많이 했더니 이걸 하면 할수록 계속 머리가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생각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더 좋아지고 이러면서 지금은 그냥 너무 나름 똑똑해진 것 같아요. 뭐 아주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범보다는 조금 똑똑하지 않을까. 뭐 100명이 있다면 앞에서 한 2, 30등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뭘 하든 저는 이제 그 정도 수준에는 상위 20% 안에는 무슨 일이든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고 싶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좀 잘하고 싶다면 좀 생뚱맞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운동하고 책 읽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말 무수히 많은 논문들이 이거를 다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특히 이렇게 운동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 얘기가 또 나와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54쪽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1억 이상 이미 벌고 있으면 1억을 추가로 얻는 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얘기가 나와요. 두 명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한 명 A하고 B가 있는데 이 A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연수입이 1억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 하니까 B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대기업 상사나 공공기관에 취업해야 돼. 그건 좀 어려워. 아무래도 그렇지 하면서 대화가 끝나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말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1억을 버는 방법은 정말 무수히 많죠. 네, 저처럼 뭐 강의를 잘하면 1억 벌기는 사실 너무 쉽고 뭐 의사가 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부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를 잘해도 되고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을 뭐 투자를 잘해도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뭐 임대를 놔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방법이고 뭐 유튜브를 찍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고 진짜 무수히 많잖아요. 정말 무수히.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이 둘의 대화는 너무 단편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고민이 있다면 저는 1억을 누가 벌고 있나 요거를 먼저 찾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저 사람이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배울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고, 이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 독서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을, 그래서 저는 사업가가 쓴 책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읽는 책은 대부분 저자가 사업가예요. 네, 휴독도, 네, 그래서 읽어보려고 하는 거고, 저는 사업가들이 쓴 책만 좋아합니다. 네,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책을 읽고 리뷰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볼 생각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돈을 잘 벌고 싶으니까 돈을 가장 잘 버는 게 아무래도 사업가나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쓴 책들을 앞으로 읽고 리뷰를 쓰고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최소한 주 1회는 꾸준히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1년에 50개 정도의 도서 리뷰 컨텐츠가 나오겠죠. 50개 이상. 이 책의 73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억에 남기는 4가지 아웃풋 방법. 사실 이 책 제목이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책 제목이잖아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앞에서 대부분 말씀드렸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읽을 때 줄치고 메모하는 거예요. 책에다가 그냥 막 쓰면 됩니다. 저는 독서할 때 항상 펜으로 이렇게 읽거든요. 펜을 가지고 독서를 많이 하는데, 색깔 뭐 여러 개 있는 거 있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으로 줄치고 메모를 책에다가 직접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 책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는 좀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떠들거나 블로그에서 네,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공유하는 건데,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그러면 서평을 블로그에 쓸 거예요, 앞으로. 이제까지는 이렇게 많이 안 썼거든요. 이제는 꼭 좀 쓰려고 합니다, 서평을. 네, 일주일에 1개 이상. 저도 이것도 공약이에요. 자꾸 안 쓰니까. 제 책을 올해 되게 많이 읽었는데 서평 남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일주일에 1권이라도 서평을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번째는 이렇게 서평을 블로그에 썼으면, 네, 이렇게 서평을 쓴 걸 바탕으로 유튜브에서 리뷰 영상을 만드는 거죠. 이것만 해도 저는 앞으로 이 책을 잊어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잊어버렸으면 제가 쓴 서평이나 제가 찍어놨던 리뷰 영상을 보면 다 기억이 나겠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어떻게 이렇게 인출을 하고 남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억이 오래 남길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한 권을 두고 오늘 좀 다양한 말씀들을 좀 드렸거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혹시나 앞으로도 좀 책 리뷰 영상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좋았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리뷰로 다뤄줬으면 하는 책, 뭐 요런 게 있으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렇게 리뷰 요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청을 하시더라도 제가 꼭 찍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책이 좀 별로다, 그런 리뷰를 하고 싶진 않거든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는 책들만 리뷰를 해드릴 거거든요. 좀 어느 정도 검증된 책들만. 그러니까 좀 별로 안 좋은 책은 아예 방송할 마음은 없으니까 뭐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